상상도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112 신고가 2차례나 있었고 소방에도 있었고 지자체도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경고양등이 없어도 그냥 뭐 맨손으로 여기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총체적인 관리 부실. 도지사 입에서 나온 말이 예. 내가 일찍 그 현장에 갔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이게 충북 도지사로서 할 얘기는 요만큼도 아니다. 이건 100% 실언이고. 실언이 여러 번 되면 그 사람의 사고예요.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아하. 그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복청 잘못, 행복청은 또 찾겠죠. 예. 뭐또 다른 잘못. 결국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태원 참사랑 똑같은 판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14명의 천금 같은 지역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의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 관련해서 오늘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실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아시아투데이 김동원 부사장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근길이 참사의 현장으로입니다. 우선 교수님, 네.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요? 7월 15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경에 그 미호천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미호천 강이 범람을 했죠. 예. 그리고서는 한 6톤 가량의 거대한 물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예. 그래서 한 17대 차량들이 침수가 됐고 그중에서 1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총 부상자까지 합치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사실 이 침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였고요.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리고 112 신고가 2차례나 있었고 소방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자체도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체 하나 책임 있게 현장에 나와서 통제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부사장님은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예. 지금 뭐 재직하시지만 그 이전에도 현직 기자로도 그렇습니다. 30년 네. 활동을 하셨기 동아일보에서 때문에 30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충북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사망을 하는 이런 대참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일입니다만은 예. 정말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 대참사죠. 네. 예. 우리가 이번에 그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네. 오송 그 참사 이전과 이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열려야 된다.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이 패러다임 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사고 접근 방법이라든가 평소의 안전 관리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게 예. 돌아가신 또 많이 다치신 24분의 우리가 진정으로 명복을 기원하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실은 제가 그 참사 현장에 50분 전에 그 터널을 지났습니다. 네. 세상에, 네. 세상에. 물론 50분 전에 제가 갈 때 일행들과 같이 갔을 때는 약간 터널에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로 수심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이미 넘치죠. 그때도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 아마 두 세상에. 분께서도 그 평소에 거기를 다니셨다면 그게 길이가 한 400m의 꽤 긴 터널이고 예. 밑에가 푹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야 이거 이 보통 도로 때보다도 상당히 긴장을 하게끔 가는 그 터널이거든요. 거기에 물이 순식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어마무시한 6만 톤의 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일대가 사실은 청주에 오송에서 청주로 나오려면은 대로 4차선, 4차선, 8차선 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강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내 앞에 그 메인 도로는 이미 참사가 나기 전에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범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내면이 단일 지역으로는 피해가 제일 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가 이미 침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다 우회를 해서 해야 될 게 우회
도로가 하필이면은 궁평 거기였죠. 터널인 것이죠. 예. 그래서 747 뭐 뒤에도 말씀 나오겠습니다. 예. 747이 원래 다니던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죠.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궁평 터널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런데 바로 그게 이미 이제 불기의 계기 되는 그런 도로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쑥 들어가거든요, 지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그렇게 깊이 저지대로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은 그게 위험하다라고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깊다 이게. 그래서 예, 이 호우가 많이 생기면 물이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가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그 일대에서도 낮은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지하차도를 예, 더 만든 거니까. 운전을 쭉 하다 보면 갑자기 쑥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지만 예산을 더 투입하고서 그거는 지하차도로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지상에 요새 이제 브릿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뒤늦은 그렇군요. 그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다행스럽게 부장님께서는 통과해서 지나갔지만 그 안에 매몰돼서 사망한 14분의 안타까운 목숨, 이분들의 사연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뭐 특히 궁금합니다. 뭐 747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 저도 자주 애용하던 버스였는데 뭐 공항을 가기 위해서도 타고 또 출퇴근을 위해서도 타고 그러는데요. 예. 뭐 당시 버스에 탔던 뭐 기사분도 물론 뭐 평상시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지하차도를 가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출퇴근하던 70대 여성분도 목숨을 잃게 됐고 그리고 3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또 처남을 또 어디 데려다 주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고요. 그리고 정말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오송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슴 아파. 7명이 같이 이제 여수에 놀러 가기로 했대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그 버스에 있다가 그런 참사를 당한 사연들이 소개가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초등학교 그 교사 30대 초반인데 그 임용고사를 치르는 처남을 KTX역에 데려다 주러 그러니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선한 초등학교 교사분인데 그 처남을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나온 참사인데 정작 그 처남은 생존했습니다. 생존했고 그렇게 데려다 줘야지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죠. 747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이 갑자기 들어왔으면은 자기가 살 길이 더 바빠가지고 뭐 우리 세월호 이준서 성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팬티만 입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747 버스 기사분은 제가 망치로 다 유리창을 깰 테니까 빨리 탈출하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3명을 구하고 네 번째 저쪽으로 가다가 급물사로 해서 그분은 또 안타까운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생존을 구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증평군청 공무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증평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자기가 겨우겨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살았네 하고서 이제 안도의 한숨으로 이렇게 빨리 여기서 현장에서 도망가야지라는 게 그게 한 사람의 인지상정일 텐데 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 구해야지 하고 이 60대 아주머니 또 30대 이 여성 젊은 여성 이렇게 세 사람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의인이죠. 정말 우리가 의인 이런 분을 의인이라고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이번 참사를 통해서 정말 참 다들 겸허한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송 참사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청주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소는 비록 잃었어도 위안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고 있기 전에 벌써 한두 시간 전서부터 차도를 막아야 한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신고 전화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뭐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금강 홍수 센터에서 새벽 4시부터 범람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장님이 112 신고를 했고 또 소방에도 신고를 했고 정말 한 2시간 넘게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뭐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현장에 나가서 통제만 했었어도요.
정말 뭐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단 한 사람이라도 이른바 이 경광등을 갖고 예. 터널 내에 서 있었더라고요. 뭐 경광등이 없어도 그냥 뭐 맨손으로 여기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 아니면 뭐 흥덕구청장 이런 그 관련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오면은 24명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안 벌어질 수가 있지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는 단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총체적인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관리는 이제 지자체 충북도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는 그 권한을 청주시청에 이관을 한 거고 구체적인 장소 청주시청은 산하기관의 흥덕구청에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로 관리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는데요. 도로 관리라는 것은 도로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은 충북도청에서 해야 마땅한 건데 충북도청이나 청주시의 지금 주장은 뭐냐면은 지금 일반적인 시설 유지, 보수, 도로 관리는 아니었다. 도로교통 통제는 우리가 아니라 강제,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수사기관에 있는 경찰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로관리 총체적으로 도로관리를 왜 도로관리를 못했느냐, 통제를 못하느냐, 이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관리 유지 보수 그리고 이 물이 들어올 때 어떤 차단막 이런 거는 충북도에서 당연히 이번에 책임을 지고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인명 피해를 갖고 온 교통 통제 이것을 충북도에 우리한테 묻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가 아까 제가 경광등 하나 갖고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 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종합적인 정보를 받고 경찰이 제일 앞에 선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출동 분명히 했다. 우리가 허위복이 아니었다. 이거는 참 이거는 진짜 견광부회인 것이죠. 출동은 고성에 우리가 뭐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출동입니까?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적시, 적재 장소에 출동을 했느냐 여부인데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충북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입니다. 도대체가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경찰도 소방도 우리 관할이 아닌데 지금 뭐 말씀 주셨던 지금 충청북도 상황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청주시의 문제도 그렇고 행복청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 관할은 아니야. 우리의 해당 사항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뇌탓 공방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제 집중호우 뭐 이런 상황에서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장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근데 앞서 우리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로 운행에 있어서의 교통 안전 위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건 경찰이에요. 현장에. 분명히 현장에서 통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방기했다라는 게 또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은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도 보고도 늦게 받고 그리고 또 엉뚱한 막말로 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정말 요즘에 무슨 분노 게이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게 책임 전가만 하고 뭐 행복청에서 재방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주 원초적인 문제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재방이 무너져서 물이 범람한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즉흥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물이 범람했을 때 통제만 했어도요. 이런 문제 아무도 안 생겼어요. 정말 그 통제 문제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충북도청의 뭐 관리 부재 이런 말씀 주셨었는데 행복청에서의 입장도 조금 주민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게 지난주 토요일이죠. 바로 딱 일주일 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행복청 얘기는 사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충북도 도지사, 청주시 시장 말씀을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시장이 다 같은 그런 그쪽이라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언론인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얘기는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얘기를 할 거는 해야죠. 그런데 제가 또 도청에도 또 아는 분들이 꽤 계시고 시청에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 일요일까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코너에 몰린다. 아하. 바로 즉시 토 달지 말고 사과를 해야 된다. 아하. 충북 도지사, 청주시청 두 분이 공동으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진정 있는 사과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예. 이제 물론 수해복구는 당연히 병행을 해야 예. 되죠.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수순인다. 3일, 4일, 일주일 뒤에 분명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 형사상 이게 이제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먼저 사과를 하면은 나중에 법원 그 재판할 때 당신 하루 뒤에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예, 예. 책임을 느꼈지 않느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과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복청이 이제 또 3일 지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방, 준설 이게 총체적으로 예. 이게 하천의 문제도 컸다라고 하는 사안이 되니까 예. 여기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에다가 행복청장까지 같이 이제 책임의 선상에 몰려놓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점점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책임 공방으로 훨씬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마처럼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법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은 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국가 차원이지만 말씀 이제 우리가 나눌 중대재해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장기간의 현안으로 될 수가 있다. 해당 단체장들의 무한 책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네.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하필이면 사과하는 자리에서 네. 도지사 입에서 나온 말이 예. 내가 일찍 그 현장에 갔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지금 도민들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아주 100% 실언입니다. 실언.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이분이 뭐 도지사 처음에 다른 직업을 하다가 도지사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회의원도 사선을 하고 장관까지 했던 그렇죠. 분입니다. 또 사실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예, 제가. 그렇지만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여러분 솔직하게 따져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사고 난 즉시에 보고받고 달려갔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한 심정을 내뱉었을 겁니다.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이게 충북도지사로서 할 얘기는 요만큼도 아니다. 이건 100% 실언이고 100% 그 자체로 상당히 이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뭐 지금 아마 본인이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걸로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그럴 사항은 전혀 안 뒀다. 근데 실언도요 한 번이면 실언이지만 이제까지 여러 신일판 번 올라오면서 계속 실언이 여러 번 되면요 그 사람의 사고예요. 그 저는 실언이라고도 하고. 도지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도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동안에 뭐 대통령 취임 1주년 그 사진 전시회 한다고 그런 맞아요. 예, 해프닝도 있었죠. 예. 술자리 논란도 있었죠. 그래도 이번 재해 관련돼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어디를 엉뚱한 데를 가거나 예. 그리고 또 그런 그 책임 전가를 위해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게 기본인데 예. 원인을 자꾸 책임 회피를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청 잘못, 행복청은 또 찾겠죠. 예. 뭐 또 다른 잘못. 결국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예. 이태원 참사랑 똑같은 판박입니다. 아하.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번에 뭐 경찰에서 그런 허위복을 한 거예요. 저는 예. 학습됐다고 봅니다. 아하. 이태원 참사 때 밑에 있는 공무원들만 잡았거든요. 예. 처벌받고 예. 위에는 다 무혐의 나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들이 책임이니까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뭐 우리 정부 여당에서의 책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